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책인데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기억에는 7살 때 저자가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빠,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우주에라는 아주 광대한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모래알 만큼이라도 의미가 있지 않다.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그랬나? 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대화가 저는 사실 좀 쇼킹했어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 소중하다, 귀중한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굉장히 이 저자한테는 큰 고민거리, 질문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네. 이 사람은 나중에 어찌어찌 이리저리 하여서 스탠포드 대학 총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명문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아주 그 섬세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데이비드의 어릴 적. 그래서 굉장히 따르던 형이 죽게 되고 이제 우리 모두 다 뭔가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들이 하나둘씩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제 꽃과 풀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그걸 수집을 통해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이 어머니도 참 희한하지? 네. 그걸 다 모아놓은 걸 갖다 버리십니다. 어쨌든, 이랬던 어릴 적, 순수했던 데이비드가 커가면서 이제 나중에 물고기 어류들을 모아서 채집하고 해부해보고 분류하는 이런 분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탠포드 대까지 이제 한 자리를 얻게 되는데, 뭐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죠. 네,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 그 생각이 바사삭 깨졌죠. 네, 그래서 스탠포드 대도 이 데이비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아놨던 것이 그 표본들이 네, 지진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런 사고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기억은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저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됐을 때 그걸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인생의 질문을 이 사람한테서 찾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기대했던 거는 어쩌면 긍정적인 환상이 데이비드를 그렇게까지 다시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심리학 결과를 2개 다 제시를 해요. 하나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환상은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하는 의견과 아니야 실제로 봤더니 내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계속 꿈꾸다 보면 이루어져. 이건 긍정적이야. 그래서 약간 유야무야 끝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환상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저는 뭐 가까이에서는 우리 아이유 보면 주변에서 처음에 가수하겠다 했을 때 네 얼굴에 무슨 가수니? 그랬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노력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환상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비드가 아, 그 환상에서만 성실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연구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나오고 이 우생학 분야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생학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아, 이거는 우등이야. 이건 열등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고아원이었나? 아니면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간이었나? 그걸 그 시설을 보고 와서 아, 이렇게 열등한 유전자는 다시금 이 땅에 계속 번식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우생학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게 나중에 히틀러의 나치,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또 흘러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한센병, 소록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임 시술이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근데 그렇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나경원과 그 국회의원 또 그 남편은 둘 다 서울대 출신인데 그러면 정말 똑똑하고 이쁘고 네 우월한 유전자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다운증후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는 사실, 아, 나경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나경원 의원에게, 아, 네가 서울대를 나오고 남편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 내 가족 안에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볼 때 아픔을 느끼듯이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만들어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녀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우생학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쇼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쇼킹했던 것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 고등어, 갈치, 뭐 또 조기,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류학에 있어서는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는 있지만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뻔히 물고기가 있는데 어류가 없다니 어이가 없네? 네, 그 책에서 그래서 저자가 그래요. 이게 어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의미가 있을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기까지 저자가 영감을 얻은 책이 한국계 작가가 쓴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책 하나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파헤치고 또 해답을 얻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거 참 저자의 힘은 여기 있지 않을까. 네. 역시 아는 것을 모아서 재창조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음,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데이비드의 일생을 막 쫓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우생학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 정신지체가 있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나 했을 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게 유효한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 그 깨달음이 내 머리를 때렸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깨달음. 애나가 중요하다는, 메리가 중요하다는 말, 혹은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중요하다는 말. 네, 여기서 애나랑 메리는 그 정말 인권을 짓밟는 그 현장의 당사자와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소녀가 아빠에게 물어봤을 때, 난 어떤 존재요? 했을 때, 넌 일도 중요하지 않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맨 뒤에서 드디어, 아, 그게 아니었어. 아빠! 우리 모두 소중해요. 네, 이렇게 외침으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본인이 가져왔던 것을, 생각했던 것을,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 외치는 말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 스토리텔링도 좋고 뛰어난데 아쉬웠던 것은 맨 끝에 동성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으려고 했다가 앞에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길래 약간 안 봐도 비디오 뒤에 나올 것 같아서 건너뛰었다가 독서회에서 한다고 해서 네,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는 음, 굉장히 스토리텔링도 뛰어나고 랩걸도 생각나는 책이었어요. 랩걸은 엄마와 딸의 갈등이 좀 드러나는 책이었다면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책 제목도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안 팔리겠죠? 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책은 아버지와 딸, 부녀 갈등이 대조되는 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인생은 참 허무하다. 전도서에서 그게 메인 테마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죽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아무리 아빠가 과학자라 하더라도 이런 종교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에게는 참 충격일 수 있겠다. 거기다가 또 그게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심한 가정폭력은 아니지만 아빠가 언니에게 네, 등짝 스매싱을 날렸는데 자국이 날 정도였다. 그리고 엄마는 그 환경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저자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에요 라고 썼겠구나.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순수 과학처럼 데이비드 조던에 대한 이야기, 물고기, 어류 이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 우생학까지 가면서 사회과학 쪽에 해당되는 장르가 되었고요. 더 저기한 것은 네,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었다 그러잖아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제인 스탠포드를 네, 독설하게 되는 그 과정. 그것도 서스펜스, 스릴.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맛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